첫 번째가 계약서 쓰기, 두 번째가 블로그 운영,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입 구조 만들기, 네 번째 부동산 투자 책 읽기, 다섯 번째 전문가 만나보기. 이렇게 5가지인데 요거를 사실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을 좀 아끼시려고 하면은 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준비했던 주제는 부동산 중개, 직장 다닐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거,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 중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직장 다니시면서 이거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스러워요. 왜냐면은 직장 다니면서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 안 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인지. 아, 그냥 그런갑다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야,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게 사법고시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시험인데,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합격을 하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좀 사기 캐릭터 같은 거죠. 사기 캐릭터. 자기 관리의 끝판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따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가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길을 잃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격증은 땄는데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뭐를 해야 될지, 뭐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뭐를 준비하면 좋을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식어서 계속 준비를 못하면은 허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준비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5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직장 다닐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면요, 아무래도 창업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6개월, 1년 정도는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요. 첫 번째가 계약서 쓰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고민은 중개 실무를 어떻게 하고 광고를 어떻게 하고 사진을 어떻게 찍고 이런 게 고민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개사분들을 만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고민이 계약서인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90% 이상은 고민이 이쪽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르게 계약서 쓰는 것 때문에 중개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 쓰기를 미리 준비해 보시면은 창업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직장에서 나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데, 계약서 어떻게 쓸까? 요 고민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를 많이 써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험을 미리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계약서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계약서를 준비하면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계약서를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이 계약서를 하나 준비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 월세 계약서, 다세대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게 들어가는 칸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준비를 할 건데, 요거 한 장을 뽑으셔야 돼요. 무조건 종이로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요거 한 장을 뽑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 여기서 등기부 등본을 하나 뽑아요. 여기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열람하기가 있거든요. 여기 열람하게 들어가셔가지고 700원만 내면은 등기부 등본 어디 거든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도 괜찮고요, 내가 자주 가는 카페도 괜찮고, 아니면 음식점도 괜찮고, 엄마 집도 괜찮고, 친척 집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주소만 알면은 무조건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한 장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정부24에 들어가서 똑같은 집 주소를 가지고 건축물 대장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요거 3개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는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계약서 한 장, 등기부 등본 한 장, 이렇게 준비가 됐잖아요. 건축물 대장까지 3개, 요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종이에요. 종이 전부 다 한 장씩 뽑아야 됩니다. 요것도 한 장, 요것도 한 장, 요것도 한 장, 한 부씩 뽑아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 월세 계약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식이 없다,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 설명칸에 아래에 블로그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이랑 요거 같은 경우는 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종이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사용을 해서 뽑아주시면 좋아요. 이게 계약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손으로 써보면은 가장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쓰는 게 되게 익숙해져요.
써요. 그래서 손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이 한 장이지 여러 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를 하는데, 요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구역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부동산의 표시랑 계약 내용까지. 사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약정한 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적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해보신 분들이 여기 적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떼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계약서 쓰는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긴 조금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계속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나온 내용으로 적어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자면 주소는 건축물 대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으로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으로 적거든요. 등기부등본이 주소 적기도 편하고 다른 것들 다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일단 다 적어놓고 건축물 대장에 나온 내용이랑 일치하는지 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쓸 때마다 연습을 하고 유튜브에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은 여기만 다 채우고 나면요, 계약서 쓰는 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자전거 탈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내가 잘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다음번 탈 때 별로 두렵지 않은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쓸 줄 알면요,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내역은 사실 특약사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특약사항 있잖아요. 요건데 사실 특약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인터넷에 있는 특약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많이 읽어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걸로 공부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요 위에 부분을 다 적고 나면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무섭거나 걱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뽑아가지고 항상 손으로 써서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창업을 할 때 사실 아니면 부동산 일을 시작을 할 때 이게 내 마음속에 좀 부담감 같은 게 있거든요. 계약서 잘못 쓰면은 중개 사고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것만 미리 연습을 해본다 하더라도 많이 부담감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직장 다니면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블로그 운영이에요.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대부분 플랫폼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다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연습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유일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블로그가 제일 효과도 좋고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블로그 같은 게 노출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블로그도 잘 키워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양식 같은 것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냥 중개 일을 하면서 계속 내가 메모리 쓰면 올리지 이렇게 하면은 늦는다는 거죠. 이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배우는데.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는 걸 미리 알아두기만 한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선상에서 출발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훨씬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연락이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도 되기도 하고 손님을 만날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내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훨씬 적응하기도 편하고요.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직장에 있을 때부터 미리미리 블로그를 키워두면은 훨씬 일을 하기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입 구조 만들기.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계약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을 하게 되면 첫 달에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한 두세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는 수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약을 한 시점이랑 잔금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세네 달? 많게는 한 5달까지도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매달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일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공짜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 달을 일을 하면은 무조건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런 구조를 내가 알고는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블로그를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버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도 괜찮고 한 50만 원도 괜찮지만 어떻게든지 한 달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돼요. 월세도 괜찮고 배당이익도 괜찮고요. 혹은 다른 부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 건데,
전자책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파이프라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인데,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한 푼도 못 벌어요. 오히려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견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멘탈이 많이 깨져요. 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하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유혹이라는 게 생기고 머릿속에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하게 마인드를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의 구조를 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나가는 돈을 전부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한 50만 원 정도라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책 읽기. 부동산 투자책을 읽고 내가 투자를 공부해야 된다,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읽어야 되는 게 투자자들, 집을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야, 전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갭 투자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개를 막 하게 되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사실 중개사가 뭔가 판단해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마인드를 알고 이해를 해야지 집을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이 한 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올려받아요. 만약에 전세가 원래 1억이었는데 1억 1천만 원이 돼요. 1억 1천만 원이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내가 잠깐 쓰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자, 1천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미 수익이 실현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현됐으니까 이걸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건 돌려줘야 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아예 수익이 실현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인드 차이나 생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개사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투자자라든지 사러 오는 사람한테 설득을 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들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잘못한 건데 어떻게 이걸 중개를 하겠어요? 이 생각을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근로소득을 만드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걸로 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중개를 해보니까 이것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책을 읽어서 나와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지 못하면 중개를 할 수 없어서, 일단 투자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이 투자책을 많이 읽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계층에 살거나 아니면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문가 만나보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책이에요. 책은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속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책은 좋은 내용이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읽기도 어렵고 계속 꾸준히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일 좋은 게 강의라든지 전문가를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중개 실무라는 교육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요, 실무를 하는 교육을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것들을 내가 마인드를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생각을 고쳐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꼭 기회가 닿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제 영상 보는 거예요. 좀 뻔뻔하긴 하지만 이거 제일 좋은 게 제 영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클래스를 하거나 강의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직장인들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거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계약서 쓰기, 두 번째가 블로그 운영,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입 구조 만들기, 네 번째 부동산 투자 책 읽기, 다섯 번째 전문가 만나보기. 이렇게 5가지인데 요거를 사실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을 좀 아끼시려고 하면은 요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꼭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행착오도 많이 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100번 정도 실패를 해야지 101번째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를 만나보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꼭 찾아가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줄 거니까, 만약이라도 기회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